근데 연기 경험이 하나도 없는 친구들이 극단에 들어가서 연기를 배우겠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얼마 전에 댓글로 질문 주신 분도 계시고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진짜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제가 연기를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극단에 들어가서 연기를 좀 배우고 그 다음에 매체 쪽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의외로 많이 계세요.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극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그 극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공연 쪽에서 이 공연을 만드는 프로덕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 OTR이라는 사이트 아시죠? 이 공연에 관련된 오디션 정보가 거의 100% 올라오는 사이트예요. 거기 보시면 배우 모집글들이 올라옵니다. 그 배우 모집글을 보고 오디션 지원서를 쓰겠죠? 그렇게 오디션 지원서를 썼는데 1차 서류에 통과됐다. 그러면 2차로 이제 실기 오디션을 보게 돼요. 그렇게 오디션을 보고 최종 캐스팅이 되면 계약서를 쓰게 돼요. 연습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공연은 어떤 극장에서 언제까지 하고, 그리고 그 공연이 끝나면 다른 극장으로 옮겨가서 또 어떻게 진행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쓰게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페이를 얼마나 받을지, 월급 페이로 받을지 회당 페이로 받을지, 보통 특공이라고 그러죠. 특별 공연이 잡히면 그 공연 페이는 어떻게 되는지, 지방에 공연 가게 되면 지방 페이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연습하고 공연하고, 공연이 끝나면 페이를 입금받는 뭐 그런 방식인 거죠. 그렇게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공연을 다 하고 나면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겠죠?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회사에서 조금 더 공연을 하게 될지 아니면 다른 회사로 옮겨갈지, 그건 전적으로 배우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회사가 어떤 배우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야, 계약기간 끝났지만 몇 개월만 좀 더 해주라, 뭐 이렇게 제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제안받은 배우들은 어떻게 할까요? 페이 좀 올려주시면 더 할게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다른 공연이 이미 잡혀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연 때문에 더 못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거절하고 회사를 떠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계약서 쓰고 움직이는 프로덕션이 컴퍼니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이 극단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사실 이 극단이라는 게 뭐 이렇다 할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정말 극단마다 정말 다 다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국립극단이나 서울예술단처럼 이 큰 기관에서 월급 받고 수당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극단들도 있고요. 뭐 저 같은 사람이 공연 만들겠다고 학교 후배들 끌어다가 극단을 만들기도 해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들한테 십시일반 돈을 좀 걷어가지고 그 돈으로 제작비를 마련하는 경우들도 있죠. 배우들한테 일단 돈을 걷어가지고 나중에 수익이 생기면 n분의 1로 나눠 갖자,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극단 단원들하고 공연 올린 다음에 이 컴퍼니하고 똑같이 약속된 회당 페이를 지급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컴퍼니 방식으로 회당 페이를 지급하던 회사가 일부 단원들을 마치 직원으로, 단원으로 전환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회당 페이로 계산했을 때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가 이제 급여로 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회당 페이가 아니고 월급제로 계산하자, 한 달에 150만 원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배우 입장에서는 한 달에 150만 원씩 따박따박 월급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도 이점이 될 수가 있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월 200만 원씩 나가던 돈이 150만 원으로 줄어드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이점이 되는 거죠. 게다가 회사 입장에서는 배우가 필요할 때마다 배우를 맨날 오디션 보고 뽑고 연습시키고 이런 수고를 좀 덜 할 수도 있는 이점도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보통의 공연을 만드는 컴퍼니와 극단의 어떤 그런 차이점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극단이든 컴퍼니든요, 연기를 가르쳐주는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연기 경험이 하나도 없는 친구들이 극단에 들어가서 연기를 배우겠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아마 유명한 배우들이 옛날에 무명 시절에 극단에 들어가서 정말 연기를 선배들한테 배웠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TV에서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요즘 극단들 수준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연기를 전혀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을 극단 단원으로 뽑는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령 연기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극단 단원으로 뽑는 회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극단에 들어가갖고 죽도록 일만 해주고 돈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요, 연기를 좀 어느 정도 배우신 다음에 OTR에 올라오는 그런 오디션 공지를 보시고 오디션 지원서를 넣은 다음에 오디션을 보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렇게 해서 캐스팅이 되면 계약서 쓰고 계약서에 맞게 움직이시는 거죠. 물론 계약서 썼어도 페이 못 받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게 있긴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공연 관련된 오디션 공지가 별로 안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요, OTR 열심히 보시고 오디션 공지가 올라오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그렇게 오디션 지원서를 넣고 오디션을 보실 걸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는요, 무턱대고 극단에 들어갈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일단 어떻게든 연기를 배우신 다음에 이제 오디션을 보는 거, 그게 정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월이 지나고 2월이 됐습니다. 2월 달에도 정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감사합니다.